개인 투자자들이 3조 원 이상 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3% 이상 떨어지는 말 그대로 패닉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제 강하게 올랐다 그 상승을 다 토해내서 개인 투자자들 지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분에게 시장에 대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야 선생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투자 심리를 잡기 위해서는 좀 단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 시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떨어질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실적주를 모아가자. 지금 그렇게 겁낼 때 아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여전히 그 시각 유효하시죠? 네, 저도 여전히 이렇게 하락하는 요인은 우리가 실적주들에 대해서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오늘도 저희 역시도 실적주들 예상되는 것들 일단 일부 분할 매수했는데요. 지금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요인은 다들 아는 것처럼 미국 국채금리의 어떤 단기 급등에 따른 우려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은 지난 8월부터 매월 말일 동안 나온 것이 어떤 거냐면, 기관들, 외국인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하면서 매월 월말마다 8월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장대 음봉 나오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싱하는 날이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거는 지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원화 가치가 지금 약세로 전환돼서 오늘 1.3%까지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 외국인들의 매수 요인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고객 예탁금 부분이 유입되는 것 속도가 이제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지만, 그렇다면 이제 지금 대기 매수에 나설 자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이 좀 떨어졌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정 시점에서 조정받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제 상황에서 외국인들, 기관들, 코스피 각 9,749억 원을 매수했다가 오늘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1조 6,400억 이상 매도했고, 기관들 역시 1조 4,600억 매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매도했던 개인 투자자들 오늘 잘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봐는 부분이 이것이 국채 금리가 급등한 요인으로 해서 주가가 추세적인 하락이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의 영향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기관들의 입장은 지금 어제 매수했다 오늘 매도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결국에 3월 2일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나 한다면 시장은 단기 바닥권 나온 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보면 지금 다우나 나스닥을 보면 지금 이제 다우 같은 경우는 바닥권을 잡아줬고 최저 가격대 조정폭 여기를 보였었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저점권을 깨고 내려왔는데, 그러면 지금 보면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 보더라도 결국에는 아직까지 이 가격 수준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 그러면은 국내 증시를 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결국에 이 저점권에 근접해왔고, 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저점권을 깨고 내려가는 양상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상황에서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요인에 따라서 일단 좀 과매도 구간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너무 섣불리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는 3월 시장 부분에서 3월 2일 시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마감하는지 이게 중요하고, 항상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들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 대규모 매수했다가 선물 오늘 매도 전환했고요. 그다음에 옵션도 역시 콜옵션 매도 나오고 있고 풋옵션 매수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분은 뭐냐면 외국인들은 3월 시장에 대해서
지수 하락 조정에 베팅하는 그러한 모습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지수의 어떤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너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우려감으로 가는 것보다는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적이 개선되는 주식들 여전히 매수하자 이런 관점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 단칼 전략 시간에서는 그동안 꾸준하게 3월 11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는 어느 정도 지수 변동을 얘기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도로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종목의 포트를 다시 정비하고 실적주를 좀 짧게라도 매수해 가는 시간으로 가져보자 의견 주셨었는데 일단 그간 주셨던 전략은 잘 맞아왔던 지금입니다. 중요한 건요. 이제 사실 과거 대비 지난해 연말 연초에는 그냥 사서 묻어두면 쭉 올라가는 흐름이 많았었는데 이젠 그런 대응이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으로 조금 짧게도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 주는 월요일 쉬고 저희 화요일에 만나니까 한 주간 저희가 미리 좀 봐야 될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 건 지금까지는 묻어두어서 다 수익 내서 많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공통적으로 같이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것들 지금부터 실적 발표하는 시점까지 간다면 추세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들은 트레이딩 개념이 아니라 매수해서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슈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슈 보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 종목들은 트레이딩 관점이지만 실적주들은 목표가까지 끌고 가는 쪽으로 봤으면 좋겠고 다음 주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EV 트렌드 코리아 2021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전기차 전시 그다음에 인터넷 상담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음 주에서 주 초반에는 전기차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데 EV 트렌드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파워로직스입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도 해당되지만 결국에 이게 뭐냐면 리스트 배터리 대여 이 사업,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것이 일단 긍정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도 지난 수요일 이렇게 갔다가 밀렸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9,440원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제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 일정 본다면 파워로직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한국단자 여기서 봐야 되겠습니다. 한국단자를 보더라도 지금 주가 고가권 갔다가 되밀리고 있는데 이미 바닥권은 단기 바닥권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더라도 고가권에서 밀리는 거래가 없었고 그다음에 기관들 매도가 아직 나가지 않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 봤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게 어떤 거냐면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상하프론테크는 단기적 악폭이 굉장히 컸어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매도가 고점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지금 주가는 빠졌지만 기관들의 매도가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지지 가격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이슈로 해서 반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보면 삼성전자에서 언박스 디스커버리를 다음 주 진행하거든요. 이건 어떤 거냐면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신제품을 소개하는 행사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체들이 부각받을 수 있는데 그런 기업체를 본다면 첫 번째로는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바닥권은 단기적으로 39,300원 확인시켰고 오늘 상황에서 보더라도 41,150원을 여기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주 초반 일정 보고 덕산 네오룩스 역시도 41,150원 손절 기준을 잡으시고 한번 공략해 보실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SFA입니다. SFA 역시도 단기적으로 이제 조정권은 충분히 받았는데 41,000원 바닥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고 기관들 매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직전 고점까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는 게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 역시도 이미 주가는 여기서 보여줬죠. 지난 수요일 주가 저점 보여줬고 그렇다면 다음 주 시점에는 밀린다 하더라도 원익 IPS 47,300원 손절 기준을 잡으시고 이런 것들 공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수용주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다음 주에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미나리 화제작이죠. 해외에서 호평을 받았던 미나리가 개봉을 합니다. 그렇다면 SM이라든가
SM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이 관련 이슈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쪽에서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한번 매수해보자. 그리고 한번 선침의 관점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2주 전에 단칼 전략 시간에 사실 올해와 내년도 이 실적 기대 종목들 탑10을 각각 꼽아주셨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이야 모아가고 이번 일정 관련해서 잡아주신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저희 잘 점검할게요. 자, 오늘 전략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다음 주 전략 대응이 될 텐데요. 지금 제가 앞서 서두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팔아야 하는 조정인가 사야 하는 조정인가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단야 선생께서는 사야 하는 조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단칼에서 말씀드렸을 때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죠. 반등이 나오면 현금을 일단 확보하자. 최소 30%로 확보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시점에서 저희 확보되는 현금 중에서 일부는 실적 개선되는 주식들에서 매수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이것이 아까 서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 리밸런싱에 기인한 하락이라면 월요일 시점에서는 화요일 시점에서는 양봉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나스닥 선물하고 다우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데 S&P 500 빅스 지수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오늘 그 저녁에 미국에서 하원에서 추가 부양책이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통과된다면 미국 시장 역시 반등으로 상승 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국면들 되기 때문에 너무 움츠러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소나기를 피하자 이런 관점으로 보고 싶은 거거든요. 대신에 소나기가 그쳤을 때는 영롱한 오색무지개를 볼 수 있고 그 무지개의 다리를 건너가는 기쁨을 만끽하자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이제 3월달을 봐야 되는 부분들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지수는 흔들릴 수 있지만 시장에 지금 빠르게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2차 전지, 자동차, 반도체 이런 쪽은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내수 관련주들, 의복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투자 심리는 순환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코스피 지수가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하락으로 마감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하락으로 마감하는데 고객 예탁금이 증가한다. 그렇다면 코스피 지수는 2,800선 이 가격이 아니라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2,860선 여기거든요. 여기가 지지받는지. 만약에 고객 예탁금이 증가된다면 앞에서 봤던 2,940선입니다. 이 가격 수준이 지지받는지. 여기서는 지지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봐야 할 게 이 고객 예탁금 부분과 하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한다면 코스피 지수는 2,958 지지한다. 그다음에 코스닥 지수 역시도 895포인트 선 지지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기술주들, 금리 인상되면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 둔화 부분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더라도 기술주들, 강하게 시세를 줬던 주식들을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상승하지 못했던 내수 관련주들이라든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 봐야 되겠다. 그다음에 지금 지수의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3월 11일 옵션 만기일까지는 우리는 지수가 오늘처럼 40포인트, 50포인트 빠지면 4분할로 매수하자. 우리가 삼성전자를 만약에 예를 들어 매수한다면 1000주를 매수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100주. 다음에 추가로 또 한 40% 빠진다면 40포인트 빠진다면 200주. 또 조정은 300주. 400주. 이런 식으로 해서 3월 11일까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 4분할 매수하자. 지금 쫄지 말고 오히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속된 말로 말씀드리면 위험한 장사가 마진이 좋다라고 합니다. 지금 남들은 팔려고 하는 쪽으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분할 매수 쪽으로 가자. 그리고 지수가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일부는 차익 실현하고 현금화 하자. 이런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말 왠지 와닿네요. 위험한 장사가 남는 장사다.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3월 11일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타임머신이라도 돌려서 그날 이후로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시장 변동 속에서 단칼 전략도 확고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저희 잘 기억하면서 대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